너 평균 내신 몇이야? 그러면 저 선생님 한 2점 후반 나올 것 같아요. 그러는데 너 이수 단위 고려했어? 그러면 이수 단위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이수 단위까지 고려하다 보면 3등급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죠. 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 윤여정입니다. 한 달 후면 신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학교와 다른 고등학교 생활을 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비 고1 친구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고등학교 생활의 모든 것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저희 채널에 좀 자주 출연해 주십니다.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지구과학 교사로 재직 중인 변석환 선생님과 함께 고교 생활의 모든 것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지구과학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변석환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예비고일들 올라오면 그래도 고등학교 생활은 이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준비하고 오나요? 어떤가요? 좀 학생들마다 이 정보의 격차가 좀 심하긴 해요. 이제 많이 하는 친구들은 정말 많이 알고 들어오는데 모르는 친구들은 정말 고등학교에 온 것인지 모를 정도로 아무 정보도 없이 오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래도 이 정도는 알고 오셨으면 좋겠다. 기본적인 거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크게 바뀌는 건 이제 수업 시간. 그쵸? 이제 45분이 한 타임으로 이루어지던 게 이제 50분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생각보다 별로 안 커 보여도 저도 중학교에서 수업을 하다가 고등학생들 수업을 하거나 하면 5분 차이가 생각보다 커요. 학생들이 느끼기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챙겨야 될 게 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3월에 뭐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시키는 게 굉장히 많아져서 아이들이 좀 혼동이 있는데 그거를 좀 이제 학사 일정과 맞춰서 정리해 가면 아이들이 1학기에 적응하는 게 좀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따져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조금 고려하고 챙겨야 할 학사 일정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3월에 바로 들어가게 되면 학생들이 동아리 선택을 먼저 하게 됩니다. 3월 첫째 주에 둘째 주까지 해서 동아리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보통 동아리 선택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아무래도 고등학교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활동에 대입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동아리가 학생들의 전공 적합성을 확인하는 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이제 인기 있는 동아리들 과학 동아리나 뭐 실험 동아리 아니면 뭐 국제 토론 동아리 막 이런 경제 동아리 이런 쪽은 인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미리 이거 면접 준비도 해야 되고 하는데 떨어지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뭐 실망하거나 그럴 필요 없고 잽싸게 이제 다른 이제 지도교사 선생님을 구하고 다른 친구들을 모집해서 다른 방향 쪽으로 좀 개선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동아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그 학교에 메인 동아리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무래도 실험의 수준이나 질적인 거나 선배들이 하고 있는 것들 끌고 가는 것들도 워낙 다르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면 좋긴 한데 그걸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학과나 진로에 크게 무리가 되는 거는 아니니까 지금 동아리 선택 2월 달에 좀 준비를 하시고 대신에 이 동아리 아니면 안 되라고 생각하시면 그 다음에 대안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3안, 4안 정도까지는 조금 만들어 두고 가셨으면 좋겠다. 자, 우리 이제 3월 달 되면 임원 선출이 있습니다. 반장 선거는 보통 이제 3월 둘째 주에서 셋째 주 사이에 보통 진행이 됩니다. 하면 당연히 좋죠. 하면 무조건 좋긴 한데 내가 소극적이고 내가 조금 이런 거에 나서는 걸 싫어하고 하는데도 굳이 나서서 하는 것까지는 추천하진 않아요. 그렇게까지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고1이면 사실 선생님들도 처음 보잖아요. 이 친구를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반에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반장이다? 그러면 일단 무조건 그 친구한테 긍정적인 모습만 일단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건 유리하긴 하죠. 한마디로 단정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하면 좋아요. 그건 맞는 말인데 다만 3년 내내 반장을 하거나 또는 이제 학생의 활동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그 서술된 내용이 반장으로서 응당 당연히 선생님과 아이들의 관계를 조율하거나 또는 학급의 다양한 어떠한 것들을 조율하는 역할을 했어. 그걸 책임성 있게 했어 정도라면 그 시간에 그 정도의 서술을 쓰는 것보단 다른 활동을 집중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좀 보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3월 초에 또 꼭 알고 있어야 될 일정이 뭐가 있을까요? 3월에 이제 모의고사를 처음 학생들이 보게 되는데 1년 내에 총 4번 시행을 하게 됩니다. 3월 모의고사는 3월 28일 날 시행이 되고 6월 4일에 한 번, 그리고 9월 4일에 또 한 번, 그리고 10월 15일에 마지막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가급적 고1 친구들한테 좀 당부하고 싶은 건 이 모의고사를 위해서 뭔가 모의고사 준비를 하라고는 얘기하진 않아요. 모의고사가 중요한 시기는 아니다.
다만 그날만큼은 진지하게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냥 하루만큼은 네.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반 정도의 에너지만이라도 써서 진지하게 졸지 말고 찍지 말고 끝까지 문제를 읽고 답은 좀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씀만 좀 드리고 싶어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간혹 이제 시험 문제에 모의고사를 많이 사용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요 과목과 관련된 거라면 조금 한 번씩 오답 정리 정도는 하면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고1은 내신이에요. 내신밖에 없어요. 솔직히 아주 강조하자면 고1 땐 생기부 그렇게 많이 안 챙겨도 된다. 저는 네. 그냥 다 넣고 얘기하는 편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내신. 특히나 고1 중간고사. 중간고사는 보통 언제쯤 보죠? 보통 중간고사가 4월 말에 잡히고 기말고사는 보통 6월에서 7월 사이에 잡히게 됩니다. 중학교 때의 중기말고사와 고등학교 때의 중기말고사의 차이점이 뭘까요, 선생님? 일단 난이도 면에서 가장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중학교 시험의 주 목적은 맞춰라예요. 고등학교 시험의 주 목적은 틀려라예요. 그래서 보통 아이들 시험 성적 물어보면 뭐 하나 틀렸다, 망하면 2개 틀렸다 이런 식인데 고등학교는 이제 잘 보면 2개 틀렸다 이런 조금 이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난이도 면의 차이가 커요. 그래서 무조건 어렵게 공부하라고 하거든요. 선생님의 문제 스타일이 어떨지 당연히 모르잖아요. 무조건 어렵게 공부해서 나쁠 건 없다고 봐요. 절대 없죠. 그것도 모른 채로 처음부터 쉽게 공부를 하면 생각보다 낮은 점수를 받게 될 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좀 어렵게 공부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 방식에도 좀 차이가 크잖아요, 선생님. 네, 이게 상대평가로 학생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1등급, 2등급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30명이 한 반의 기준에 대충 1등이 1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등 안에 들어가면 2등급, 그리고 6등 안에 들어가면 3등급인데 만약에 서울권의 대학을 바라보고 있다면 무조건 이 안에 들어가야 최소한 내가 원서라도 써볼 수 있을 수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좀 덧붙이자면 이제 이수 단위란 게 나오잖아요. 네. 이제 일주일간 이 수업이 몇 시간 들었냐가 보통 이수 단위의 기준이 되는데 학생들이 내신 평균을 낼 때 이수 단위 고려를 안 해요. 그냥 단순하게 등급을 계산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되게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3학년 친구들한테도 물어봐도 너 평균 내신 몇이야? 그러면 저 선생님 한 2점 후반 나올 것 같아요. 그러는데 너 이수 단위 고려했어? 그러면 이수 단위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이수 단위까지 고려하다 보면 3등급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죠. 아무래도 같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조금 더 이수 단위가 큰 과목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고 이수 단위가 적은 과목을 공부하는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얘를 과감하게 버리고 국영수사과에 조금 더 투자하는 그런 거를 조금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수단이 나온 김에 선택 과목 1학년 때 우리 보통 5월이나 6월 달쯤에 1차 조사하지 않나요? 보통 수요 조사가 5월 말경에서 6월 초에 보통 1차로 수요 조사를 해요. 이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이걸 판단하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내년도에 반이 어떻게 만들어질까를 고려해야 이제 선생님들 인원수에 대한 배분과 추가로 어떤 분이 들어오고 나가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 뿐이에요. 1차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학생들이 1차로 정한 거대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선택할 때 많은 좀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하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내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요것만큼 이제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수행평가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선생님, 수행평가는 아이들이 어떤 걸 좀 준비하거나 중요도를 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게 좋을까요? 평가 기준이 대부분 공지를 해줘요. 이걸 만족하면 몇 점, 이걸 만족하면 몇 점 이런 식으로 공지를 웬만하면 다 해주세요. 그거를 정확하게 맞춰줘야 돼요. 선생님도 채점을 할 때 얘가 정말 너무 잘했어요. 그래도 그 기준에서 어긋나면 감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수행평가가 기말고사 전주에 끝납니다. 1학기 수행평가 마감이 이때쯤에 잡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 전에 하려고 해도 사실 5월 보시면 알겠지만 연휴가 있고요. 축제도 있는 학교도 있고요. 맞아요. 체육대회를 하는 학교도 있고요. 많죠. 네, 이것저것 행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때는 수행평가를 하기가 힘들어요. 어쩔 수 없이 6월로 미뤄지게 되는데 기말고사 준비기간과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아이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기말고사 전주에 내가 이렇게 공부 계획을 열심히 세워놨어도 무조건 수행평가가 들어올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 주에 이걸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수행평가가 들어오면 이제 이 주에 공부는 다 날아가는 거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좀 더 공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3월달 되면 또 미리 좀 리스트업을 해줘야 되는 게 창체 활동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율활동이나 특히 진로활동 같은 것들은 학교에서 미리 그것도 월별 그다음에 학기 중으로 다 계획이 있잖아요. 네네. 여기에서 나의 중점이 되는 활동, 나의 역량을 보여야 되는 포인트 되는 활동들이 뭔지는 좀 미리 잡아주고 가는 게 실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장에서 보실 때는 좀 어떤가요?
일단 중학교에서 올라올 때 이것까지 챙겨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보통 그런 활동들이 7교시에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잘 자요. 네. 소감문을 내라 그러면 참 유익했다, 재미있었다 정도로 하니까 아마 선생님 일반고 아이들 거의 자율 진로를 보시면 다 나열식으로 그냥 이거 했음, 맞아요. 뭐 했음, 뭐 해서 뭐 소감을 밝힘 이게 많을 건데 저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정말 그렇게밖에 안 내요. 정말 특출난 몇몇 친구들만 거기서 좀 포인트를 잡아서 뭐 학교 폭력 교육을 듣고 뭐 캠페인을 진행을 해본다던가 점수 1, 2점 맞는 것보다 훨씬 쉽거든요. 그런 거 한두 개 하는데 맞아요. 확실히 퀄리티는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조금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자율이나 진로는 다 그럴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한 학기에 한 프로그램은 이거는 좀 제대로 듣고 그 전에 이거와 관련돼서 좀 선행으로 좀 뭔가 조금 찾아보고 아 선생님 수업을 듣다가 이걸 포인트로 연결해서 이렇게 좀 해야지라는 거를 최소한 한 개씩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 자율 하나, 진로 하나.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제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 학교 자율과정이란 게 운영이 된 학교들이 있어요. 네네네. 개인별 세부 특기사항에 학생들의 특성을 집어넣으려면 학교별로 꼭 학교 자율과정이 운영이 돼야 돼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 기말고사 끝나고 각 과목별로 주제를 제시해주고 그 주제를 학생들이 융합해서 보고서 형태로 제출하고 발표하게끔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500자나 지금 들어가는 건데 학생들이 생각보다 참여율이 저조해서 이거는 꼭 좀 챙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의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관찰을 하고 선생님이 평가를 해서 써주시는 반면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은 아이들이 스스로 여러 과정을 좀 융합하거나 또는 자기가 관심 있는 영역을 조금 더 제대로 더 딥하게 하고 그거를 서술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자기가 쓰고 싶은 내용 또는 하고 싶은 주제를 조금 더 정해서 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거예요.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매년마다 해주는 학교가 있고 3년 내내 전혀 안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 학교 자율 과정은 그 학사 일정표에 명시가 되나요? 예. 학사 일정이 무조건 명시가 되게 돼 있어서 이제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들어가면 학사 일정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 열어보시면 언제 시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꼭 학교에서 시행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시고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비고1 친구들이 3월 달부터 이제 신학기가 시작이 되고 한 학기 동안 어떤 것들을 좀 미리 꼼꼼하게 좀 챙겨라, 이런 것들은 주의해라,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고요. 근데 이제 2월이란 말이에요. 이제 입학까지 한 달 정도의 남은 방학 기간이 있어요. 이 한 달 동안 좀 어떤 것들을 좀 더 준비하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진로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소한 방향성이라도 아이들이 설정을 해야 좋을 것 같은 게 3학년 아이들 상담하다 보면 꼭 하는 후회가 방향성을 빨리 정해서 이 학생부 종합전형도 써보고 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두리뭉술하게라도 나 이걸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이쪽 방향을 좀 더 탐구를 해볼까 하는 거를 최소한 2월에 좀 고민을 많이 하면 좋겠어요. 막연하게 그냥 이런 과를 아이들이 많이 가니까 그냥 그거에 맞춰서 생기부를 쓰고 학종을 쓰는 친구들이 많아요. 내가 좋아하는 과목, 조금 싫거나 힘든 과목을 구분하면 계열 정도가 어느 정도 보이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계열만 좀 나누더라도 그죠, 일단 반 정도는 압축하고 가는 거니까 그거는 매우 중요한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입시 제도를 사실 정말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최소한 이제 수시가 뭔지, 정시가 뭔지, 수시에서 뭐 종합은 뭔지, 교과는 뭔지 그 정도만 알고 있더라도 내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걸 좀 더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만약에 내가 1학년 1학기 때 어떻게 됐으면 이런 식으로 틀 거고에 대한 생각이 조금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서울대 아로리에서 이제 공개하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잘하는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아 이런 방향성이 옳은 방향성이구나 라는 거를 알려주는 굉장히 좋은 사이트이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학업적인 거와 관련된 건데 이제 이 시기에 선행학습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학교 내용을 확실히 좀 확인을 하고 선행 공부를 하던가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거는 수학, 과학에 좀 많이 해당이 돼요. 제가 과학교사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과학을 가르치다 보면 사실 대부분의 기초 지식은 중학교 2학년, 3학년 교과서에서 다 다뤄져요. 중 2, 3만 정확히 알아도 고등학교 과학에 적응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이렇게 하면 와 2학년 3학년 걸 다시 봐야 돼 이럴 수 있는데 이런 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압축이 잘 된 게 검정고시 교재. 맞아요. 좋아요. 그거 진짜 네, 좋아요. 아 내가 이런 건 알지, 이건 내가 좀 모르지, 한 번 정도씩 좀 봐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예비 고1 친구들이 선생님 담임반이 됐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면 해주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그거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고등학교가 공부만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이제 학생들이 사회성도 배워가고 학창 시절의 추억도 쌓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 나아져 간다 생각하고 이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가면 조금 더 행복한 학창 시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고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으니 지금부터 석한쌤이 얘기한 걸 꼼꼼히 다시 한번 좀 체크하시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셔서 그래도 시행착오를 좀 덜 겪는 고1 학창생활을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